오늘장 완벽한 트레이딩 마지막 기회. 한 발 빠른 보호장 대응. 마감 전 반드시 담아야 할 이 종목. 명확하게 판정해 드립니다. 네, 오후장 달리고 있는 이 종목 과연 더 갈 수 있을지 아니면 또 이렇게 급등하는 종목 언제 고꾸라질지 모르고 그에 따른 투자 이정표 제시해드리는 시간입니다. 함께해 주실 판정단 두 분입니다. 네, 위즈웨이브 이권희 대표, 유한타증권 김동궁 차장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오후자 인기 급상승하고 있는 인급종을 통해서 실시간 주요 분위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인급종은요. 네, 이 종목은 뭐 안 볼 수 없습니다. 내내 얘기를 했었고 오늘도 탄력을 받다 보니 이번 주에 가장 스타 종목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도 무려 18%의 급등세를 이어가고 있는 한미반도체입니다. 네, 한미반도체 이제 마이크론에 대한 HBM 지금 공급 계약에 대한 추진 이슈가 돌면서 사실 이번 주에 탄력을 받았던 주된 이슈이긴 했는데 과연 더 달릴 수 있을지 단기 급등에 대한 부담은 없는지 저는 사실 SK 하이닉스와 지금 같이 개발을 하는 거다 보니까 마이크론에 갈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분위기를 보면 갈 수 있나 봐요. 네, 충분히 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일단 지금 한미반도체 그 마이크론 관련된 이슈도 있지만 물론 마이크론 쪽에서는 부정하고 있으니까 네. 사실은 뭐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이게 항상 뭐 이쪽도 첨단 제조 설비이기 때문에 서로 이제 비밀 유지 이런 것들이 좀 지켜지고 네. 있죠. 일단 뭐 흘러나온 기사로 이제 이게 우리나라발 기사가 아니라 이제 미국발 기사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제 한미반도체에 대해서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고 있고 지금 현재 TC 본딩 관련돼서 기술이 가장 수율이 좋게 나오기 있기 때문에 한미반도체에 대한 기대감은 더 붙을 걸로 보고 있고요. 오늘 좀 급등했지만 지금 어제 뉴스 또 보면 SK 하이닉스가 미국에 또 진출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국에는 한미반도체 같이 따라가든가 아니면 뭐 여기서 물건을 보내주든가 또 이제 앞으로 2, 3년 뒤에 먹거리는 또 계속 또 지금 증가하고 있고 최근에 이제 HBM 지금 5세대를 좀 준비하고 있는데 6세대에 대한 표준, 6세대, 7세대에 대한 표준도 한미반도체에게 아주 그러니까 우호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당분간은 TC 본딩이 대세일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게 반영되면서 목표가 20만 원짜리 리포트도 나왔고 맞아요. 지금 뭐 단기에 급등을 해서 조금 오늘 따라붙기는 좀 그렇죠. 네. 예, 그런데 조정은 한번 줄 겁니다. 지난번에 한 10만 원 이상 돌파하고 나서 한 9만 원대 초반까지 조정이 한번 나왔듯이 조정이 나온다라고 하면 충분히 사볼 수 있는 매력적인 종목이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도 잘 달리고 있긴 하지만 확실히 단기 급등에 대한 부담감은 있고 신규 매수를 고려하신 분들이 나는 도대체 언제 사야 되나 계속해서 타이밍을 재고 계시다면 일단 조정은 한번 줄 것이다. 그 조정을 이용해서 충분히 다시 한번 신규 매수도 유효하다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지금 더 달릴 수 있다라는 의견들이 많습니다. 역시 대장은 한미반도체가 맞나 봐요. 네, 아무래도 엔비디아가 AI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데 AI의 핵심인 엔비디아보다 올해 주가 상승률이 좀 더 높았던 것들이 한미반도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AI 관련된 HBM 관련된 거에서는 가장 주가 기준으로 보면 가장 빠르게 달려나가고 있다라고 좀 이야기는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오늘 급등에 대한 이유라고 하면은 방금 전에 앵커님 말씀해 주셨던 대로 이제 마이크론에 대한 공급 계약에 대한 이야기가 있다라는 것이었는데 사실 이걸 외적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이제 조금 더 매력적인 요소들은 좀 많거든요. 뭐 많이들 잘 알고 계시긴 하겠습니다만 이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는 TC 본더 이제 기술이라고 해서 열압착을 통해서 치과 웨이퍼를 이제 붙이는 이제 후공정 장비를 일단 좀 만들어내고 있다 볼 수 같은데 과거에 HBM4 그러니까 지금의 이제 내년에 이제 올해부터 한 2년간 생산될 것으로 예정이 되고 있는 HBM3E의 후속이라고 볼 수 있는 HBM4에서는 이 TC 본더가 아니라 신규 기술들이 이제 좀 도입이 될 것이다라는 이야기들이 있었어요. 이 이유는 지금 현재 HBM3E 같은 경우는 이제 12단 적층이라고 볼 수 있는데 HBM4에서는 16단 적층으로 가게 될 것이고 그렇다면 기존에 있는 TC 본더 가지고는 좀 힘들 것이다. 그래서 다른 하이브리드 본딩 기술이 들어올 것이다라는 이야기들이 있었던 상황들이었었는데 이것들이 이제 12단 적층으로 유지가 되는 것으로 이제 가닥이 잡혔죠. 그렇다라고 하면은
이 HBM4에서도 이 한미반도체 TC 본더 기술이 계속해서 쓰일 수 있다라고 이제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렇다면 HBM3 2를 볼 수 있는 향후 한 2년 정도의 기간 그리고 그 이상의 기간들까지도 앞으로 HBM 대장주로서의 역할들을 할 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HBM 이슈 관련된 것들이 쉽게 꺼지지 않는다. AI에 대한 이슈가 쉽게 꺼지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이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는 주가가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한미 반도체 마이크론이야 공급 계약 설이 이제 돌고 있는 가운데 그래도 좀 유력하게 긍정적으로 보고 계신 것 같아요. 일단 외신 보도를 통해서 전해진 만큼 아직까지 공식적인 내용이 전해지지는 않았지만 이런 모멘텀을 충분히 반영하면서 이러다가 정말 단숨에 20만 원까지 가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강한 탄력을 받고 있고 지금 단기간 조정을 준다면 매수에 대한 기회로 여전히 달릴 수 있는 힘 HBM의 강자 한미 반도체 첫 번째 인급종으로 안 볼 수가 없었습니다. 자, 이렇게 한미 반도체가 쏘니 여기저기서 AI 반도체 끼가 있었던 종목들도 힘을 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인기 급상승 종목 인급종도 확인해 볼까요? 네, 조금 전에 VR까지 걸리면서 20% 넘는 급등을 보여주고 있는 그 종목 바로 가온칩스입니다. 괜히 관심주로 많이들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만큼 디자인하우스 관련주로서 주목을 받았고 반도체 설계업체들 보자 했는데 가온칩스가 그 중심에 있거든요. 쉬었다가 오늘 단숨에 전고점을 돌파하고 있어요. 이 돌파의 힘을 봤을 때 더 달릴 수 있을까요? 가온칩스 상승 배경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 한동안 좀 가만히 있다가 왜 갑자기 이렇게 움직이냐. 그러니까요. 요즘 패턴이 보면 이제 올릴 때 강하게 올리고 또 쉴 때는 또 한참 쉬고. 맞아요. 네, 이런 부분들 이제 보면 가온칩스도 지금 계단식으로 계속 올라왔는데 이게 큰 양봉을 한 5차례 내면서 지금 이 고점을 만든 거거든요. 근데 지금 가온칩스를 주목하는 이유는 지금 학습용 AI라는 학습용 AI 반도체, 추론용 AI. 추론용 AI 네. 반도체. 학습용은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엔비디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NPU라고 얘기하는 게 보통 이제 추론용 그 추론용 반도체인데 지금 삼성이 이번에 만든 마원도 사실은 추론용 반도체죠. 그러면 이게 뭐 지금 엔비디아보다 전기도 적게 먹고 뭐 여러 가지 이제 기사들이 나왔는데 그 기자분은 좀 공부를 좀 더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 엔비디아랑 비교하면 안 되는 거죠. 전혀 다른 네네. 칩을 가지고 비교를 해놓으면 그 자체는 문제가 있는 건데 결국엔 그러면 이 가온칩스가 뜬다는 거는 삼성이 파운드리에 대한 기대감이 여전히 있다라는 거고 NPU 시장이 커지게 되고 이제 이 추론용 그 반도체 시장이 커지게 되면 가온칩스라든지 이런 디자인 하우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최근에 이제 뭐 2나노급 관련돼서 일본에서 이제 수주를 한 500억 이상 또 받은 것도 기술력을 이미 인정받았다는 것도 이제 보였고요. 또 하나 지금 이제 연구 인력도 대거 급증을 시키면서 인력 채용을 하면서 가온칩스가 우리나라 디자인 하우스의 대장으로서의 역할을 지금 하겠다라는 걸 아주 지금 명백하게 선언을 했고 또 하나 이제 삼성과의 협력사이기 때문에 향후에 이제 삼성이 이제 어떤 파운드를 받게 되면 가온칩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질 수밖에 네. 없다라는 것들 이제 상기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이렇게 급등한 이유는 이제 다시 한번 또 온디바이스 AI라든지 지금 가온칩 그 디자인 하우스에 대한 관심이 이렇게 몰려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오히려 이제 같은 디자인 하우스라고 하는 코아시아는 전혀 움직임이 없죠. 네. 예, 이제 디자인 하우스가 우리나라가 지금 TSMC에 딸려 있는 디자인 하우스가 한 50개 넘는다고 하는데 우리나라 지금 뭐 그거의 절반 3분의 1 수준도 안 되는 수준으로 있거든요. 그러면 결국에는 가온칩스 중심으로 해서 이제 이런 디자인 하우스들이 계속 등장하고 앞으로 아마 상장하는 회사들도 많아질 거고, 네네. 예, 그다음에 중소업체들도 굉장히 많아질 걸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어서 이쪽이 지금 AI 반도체 시장에 사실은 이 추론용 반도체가 대세가 될 가능성이 높다. 네. 앞으로는. 그래서 지금 이런 부분들이 아마 강조되면서 가온칩스가 다시 한번 주목받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제 에이징랜드가 쐈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오늘 AD 테크놀로지도 좋고 지금 가온칩스도 좋고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흐름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2024년부터 글로벌 AI 시장이 학습에서 점차 이제 추론용 AI 쪽으로 넘어갈 것이다. 따라서 반도체 설계 디자인하우스 업체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수 있으니 이렇게 전고점을 돌파한 자리에서도 더 달릴 수 있다는 힘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건희 대표님 그러면 오늘 제주 반도체도 급등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워낙 이제 개인 투자분들이 관심 많은 종목이에요. 네. 기간 조정을 거쳐서 재차 오늘 힘을 내주고 있는데 여기도 반등의 힘 기대해 볼 수 있나요? 뭐 충분히 힘은 있죠. 힘은 있는데 조금 과하게 올랐죠. 이제 작년부터 네네. 올 초까지 뭐 사실 수주받은 것도 없는데 그냥 계속 올랐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제 적당히 잘 쉬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타이밍에서 올라오는 이유는 뭘까라고 생각해 보면
지금 다시 온디바이스 AI의 확산에 대한 기대감이 또 다시 한번 퍼지고 있고 그 안에서 지금 마원이 이번에 이제 그 네이버랑 출시를 한다 뭐 하면서 이제 1조 원 가량의 계약을 했다라고 지금 보도가 됐는데 이 마원도 결국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결국엔 추론형 반도체로 만든 건데 이걸 가지고 이제 사실은 디바이스에 조금 더 들어가는 이제 온디바이스 AI 그러니까 이런 뭐 컴퓨터라든지 스마트폰에 들어가야 되는 저전력 반도체들의 사양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LPDDR이라는 것들에 대한 설계를 할 수 있는 제조 반도체가 굉장히 부각이 되고 있고요. 또 이제 제조 반도체가 왜 이렇게 급등했냐 그 전에 보면 사실은 퀄컴과 미디어텍이라는 회사랑 거래를 했던 이력이 있고 그래서 그쪽이랑도 계속 퀄컴이 사실은 온디바이스 AI 시장을 좀 열었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제조 반도체가 앞으로도 좋아질 거다라는 이제 기대감이 붙어서 올라왔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전히 이제 온디바이스 AI 시장은 이제 아주 초창기 시장입니다. 네, 이제 개화하는. 예, 이제 개화하는 시장이고 지금 우리가 뭐 갤럭시 24가 AI 기능을 어떻게 이렇게 빨리 탑재했냐라고 얘기하는데 모르시겠지만 지금 들고 계신 핸드폰 기능에 다 MPU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사진 찍으면 보정해주고 하는 것도 이미 다 이제 그것도 AI 기능인데 이거를 조금 더 확대를 시키려면 LPDDR5, 4 이런 것들이 이제 조금 더 보급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한 기대감이 제조 반도체에 대해서 뭐 이런 설계 능력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지금 주가의 탄력을 받고 있다. 근데 여기에서 만약에 불을 더 지피려면 어디랑 계약했다 뭐 이런 게 나와야 되겠죠. 그러니까 아직은 조금 기대감 때문에 움직이는 거니까 조정은 언제든지 나올 수 있다. 근데 지금 자리는 기술적으로 반등하는 자리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중요해요. 그럼 가온칩스는 정말 이렇게 찐으로 기대감을 말씀해 주셨다면 제주 반도체는 워낙 기대감으로 탄력적으로 끼가 있게 움직였던 종목이니만큼 적당히 잘 쉬었고 그 쉰 자리에서 적당히 기술적으로 나올 만한 반등 정도다라는 진단으로 또 해석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오늘 뭐 반도체만 있습니까? 사실 항공 쪽에서도 꿈틀꿈틀대고 있습니다. 오후장 조금 더 힘을 받고 있는 인급종 세 번째 종목은요. 네, 지금 8% 강한 반등을 주고 있고 거래도 붙고 있습니다. 진에어 살펴보도록 하죠. 지금 항공 여기에 뭐 수요도 그렇고 계속해서 데이터도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 오늘 8%의 상승 의미 있게 보셨어요? 달릴 수 있는 힘에 대해서? 사실 오늘 왜 이렇게 급등이 나왔을까 하고 좀 이렇게 데이터도 좀 찾아봤었는데 사실 오늘 하루의 움직임들에 대해서는 사실 전 개인적으로 데이터는 아직 찾지는 못했고요. 다만 이제 항공주들에 대한 전반적인 흐름들에 대해서는 좀 이야기를 해볼 필요성들은 있을 것 같은데요. 항공주들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다들 잘 아시겠지만 여행 수요가 폭발한다 이런 이야기들은 아마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코로나 이전과 비교를 해보면은 약 95% 수준 정도까지 이제 여행 수요가 이제 회복이 됐고 그리고 거기에서의 그 항공 수요, 그러니까 항공이 실제로 타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여객 숫자 자체가 한 95% 정도 이제 회복을 했다고 좀 보고 있거든요. 왜 100%를 못 가고 있느냐라고 보면은 뭔가 이제 수요 측에서의 문제라고 보기보다는요, 이 항공기들이 최근에 보잉 쪽에서 좀 문제들이 좀 많이 생겼죠. 그러다 보니까 이 결함들이 나왔었고 그 결함들로 인해서 항공기 도입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100%를 넘어가지 못하고 있는 거고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항공기 여객 수요 자체가 완벽하게 코로나 이전은 비트하지는 못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하나의 투자 포인트인 것 같아요. 왜냐면은 지금 현재 항공기 도입이 되고 있지 않다 보니까 공급이 따라가지를 못하고 있는 상황들이 되고 있고요. 그런데 수요는 여전히 있죠. 그렇다 보면 이 상황에서 벌어질 수 있는 것들은 티켓 가격들을 조금씩 올려갈 수 있다라는 건 거죠. 공급은 제한적인 상황들이 되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의 항공주들에 대한 수요들은 충분히 좀 매력이 있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항공주사들이 이제 항공기들을 도입을 할 때 일반적으로 봤을 때 이것들을 전액 다 캐시로 이제 사면 참 좋겠지만 전액 캐시로 살 수는 없습니다. 그러다 할부로 사게 되고요. 그리고 리스를 통해서 사게 되는데요. 지금 사실 최근의 모습들만 놓고 본다라면 이 원달러 환율의 모습들이 이 상당히 항공주들은 좀 비우호적이었던 상황들이었죠. 유가도. 맞습니다. 근데 유가 같은 경우는요. 좀 하나 좀 따로 봐야 될 것들이 이 유료 할증료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그것들이 사실상 항공사들이 고객들에게 유료 할증료라는 걸 통해서 전가를 하기 때문에 항공사 수익에는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소비자들만. 그렇죠. 소비자들 입장에서 유료 할증료가 너무 비싸서 여행을 못 하겠다. 이런 것들이 생기면은 영향이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고 하면 크게 영향력들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율이 이제 좀 주요 요인들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정도의 환율이라고 하면은 과거와 대비했을 때 어느 정도 고가권이다라고 좀 잡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럼 앞으로 좋아질 일이 남았다라고 하면은 앞으로 비용적인 측면에서도 여전히 좀 매력도를 느낄 수 있는 모습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바닥권에서 뭐
여기저기 순환매가 돌면서 오늘 모처럼 좀 반등을 시도하고 있는 가운데 환율의 부분이 조금 더 신경 쓰이긴 하지만 앞으로 수요라든지 긍정적인 반등에 대한 기대감을 가져볼 수 있겠다라는 정도의 진에어에 대한 인급종 진단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 시각 다양한 데이터를 통해서도 시장 흐름을 가져가고 있는 종목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류용민 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네, 빅데이터로 본 증시는 어떨까요?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종목들 살펴보겠습니다. 오후 1시 기준 상승률 상위인데요. 한미반도체가 미국 마이크론과 신규 장비 계약 추진 소식이 전해지면서 반도체 관련주들의 온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미반도체는 오늘도 신고가 행진을 이어가면서 14만 원 선도 옥존에 두고 있는데요. 고대역폭 메모리 HBM 관련주 나란히 강세를 보이는 가운데 관련주로 분류되는 윈팩도 11시를 기점으로 급등을 보이며 상승률 상위단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한미 양국 간의 태양광 관련 수혜를 기대하는 소식이 잇따라 전해지면서 태양광 관련주들도 오늘 강한데요. 앞서 정부의 태양광 산업 강화 의지를 보여주는 연구시설이 가동된 데 더해 미국이 중국 업체들이 국제시장 질서를 어지럽히고 있다는 대중국 견제 메시지를 전하면서 대명에너지, STN 등도 급등 중입니다. 이외 세트레가이는 역대 최대 규모의 수주 잔고를 볼 때 올해 흑자 전환이 기대된다는 증권가의 긍정적인 전망이 나오면서 급등을 보였는데요. 항공, 우주 산업 시장 확대 기대감도 투심을 자극하고 있습니다. 거래량 상위도 살펴보겠습니다. 네, 거래량 상위에서는 신사업 성장 기대 속 최근 급등을 이어온 성호전자가 최상위단에 자리 잡고 있는데요. 외국인 매수세 속 오늘도 장중 두 자릿수 급등을 보였지만 외국인과 기관 수급이 매도로 전환하면서 상승분들 많이 반납했습니다. 지난 1월 말까지 급등을 보여오다가 2개월여간 조정을 이어왔던 제주반도체는 6거래일 만에 상승 전환하고 두 자릿수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외국인은 매도폭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또 삼성전자 역시 오늘 또다시 최고가를 재경신하며 8만 원 선 부근에서 등락을 보이고 있는데요. 오늘은 외국인 기관 동반 매도세를 보이는 가운데 오후 들어서는 외국인 기관 매도폭이 줄어들면서 상승폭을 조금은 키웠습니다. 이외 전날 AI 가속기용 동방납품 추진 소식에 급등을 보였던 솔루스 첨단 소재는 최근 급등을 이어온 A프로진과 함께 4거래일째 외국인 매도세가 이어지면서 오늘 변동성이 큰 모습을 보이고 거래량 상위단에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신고가 종목도 살펴보겠습니다. AI 시장 성장 속 전력 소모량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전력 설비주들의 상승 랠리는 오늘도 지속되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효성중공업과 일진전기 모두 증권가의 긍정적인 리포트가 나오면서 효성중공업은 3거래일째, 일진전기의 경우 무려 7거래일째 상승폭을 켜내면서 나란히 신고가 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효성중공업의 경우 이베스트 투자증권에서 1분기 호실적 전망과 함께 전체 증권사 가운데 가장 높은 목표 주가인 34만 4천 원을 제시하기도 했는데요. 여기에 가남 신약에 대한 미 FDA 본심사가 막바지에 다다르면서 HLB 이노베이션도 두 자릿수 급등 후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오늘 화장품주들에 대한 증권가의 긍정적인 리포트가 이어지면서 화장품 업종에도 매기가 모여 견조한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하나증권에서는 i패밀리SC가 1분기 시장 추정치를 상회하는 호실적을 전망하면서 목표 주가를 상향하기도 했습니다. i패밀리SC, CNC 인터내셔널 신고가 종목에 이름 올렸습니다. 지금까지 빅데이터 보론 증시였습니다. 네, 그래서 이 종목이 오후장 더 힘을 받을 수 있을지 두 분의 판정으로 자세한 진단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빅데이터로 본 증시 오늘의 종목은요. 네, 지금 또 급등을 하고 있고 상승폭을 더욱더 키워가고 있는 종목입니다. 세트레가이, 네, 앞서서도 우주항공 섹터가 오후장 힘을 받고 있고 그 중심에 있는 종목이 세트레가이입니다. 단숨에 오늘 거래가 정말 강하게 터지면서 급등이 나오고 있는데요. 우주항공에 대한 모멘텀 과연 어디까지 가져갈 수 있을지 두 분의 판정, 네, 김동공 차장께 기업 분석을 그리고 이건희 대표께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이 종목이 더 갈 수 있을지 그렇다면 내가 또 편승을 해도 될지에 대해서 각각 판정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세트레가이가 갑자기 오늘 정말 제대로 거래가 붙으면서 초급등이 나왔거든요. 일단 이 배경과 함께 기업적으로도 내용이 괜찮은지 좀 들어볼까요? 네, 일단 세트레가이 위성 관련주로 이제 좀 많이들 알고 계실 텐데요. 인공위성 이제 시스템 그리고 개발 그리고 제조하는 회사라고 좀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중소형 위성 시스템, 위성 시스템의 위성에 탑재 체화 그리고 이제 부품들을 이제 개발하고 이제 제조하고요. 그리고 거기 이제 소프트웨어들 그리고 이제 위성으로부터 이제 수신 받은
영상들을 이제 처리하는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이제 판정하는 것까지 같이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위성 관련된 사업들이 거의 사실상 이제 대부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위성에 이제 많이 좀 흔들린다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실적들, 이제 투자 지표들을 좀 한번 살펴볼 필요성들이 있을 것 같은데,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PER, 그러니까 퍼라는 것들은 이제 좀 이야기할 때는 보통 순이익을 기준으로 보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PER이 좀 의미 있는 숫자인 7배 정도 수준들이 좀 나타나고 있는 것들로 확인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영업이익 기준으로 본다라고 하면은 최근 2년 내 적자가 일단 좀 나타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이유는 뭐냐면은 결국은 영업으로, 그러니까 장사를 해서 벌어들인 돈들은 현재 적자가 나타나고 있는 상태인데, 그 외적인 것들로 인해서 수익이 좀 났었고, 그로 인해서 이제 PER이 좀 우리가 좀 투자해도 될 만하다라는 이슈들로 이제 좀 나타날 수 있을 것 같아요. 영업 외적에서 이제 나왔던 수익들은 법인세 쪽에서 조금 절감들이 나오면서 이제 수익세들로 나왔던 걸로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그럼 현재까지의 모습들만 놓고 본다라고 하면은 최근 2년 내 적자가 났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에 대한 투자 흐름들도 별로 썩 좋지는 않은 거 아닐까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수주 잔고들을 좀 살펴본다라고 하면은 그래도 앞으로에 있었던 이런 최근 2년간의 적자 랠리는 영업이익 기준 적자 랠리는 끝이 내고 다시 한번 턴어라운드가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들을 갖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일단 작년 4분기에 이제 좀 수주 받았던 것들을 살펴보면 한 1,520억 정도 나타났었거든요. 이 회사가 통상적으로 동사가 통상적으로 분기당 이제 매출을 이제 1년에 매출액들이 찍히는 것들이 200억에서 300억 정도 수준이라고 좀 생각을 해보면은 이번에 4분기에만 찍혔었던 이 1,500억 정도의 누적 수준, 누적이 아니라 4분기에서만 받았던 수준은 상당히 좀 크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짧게는 3년, 길게는 5년치의 이제 수주로 일감들을 다 이제 확보를 해 놓은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앞으로의 흐름들이 이 수주 잔고를 바탕으로 한 매출액에서 흐름들이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나올 수 있는 전망들은 있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2025년 1분기 중으로 자체 위성 발사를 이제 좀 계획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 여기에서 이제 발사될 것으로 이제 예상이 되고 있는 이제 위성에 대한 가격이 지금 현재 대당 1억 달러가 좀 넘어가고 있는 상황들이 되고 있거든요. 전반적으로 올해 말에 이제 개발 완료가 된다라고 하면은 앞으로에 대한 흐름들은 네. 조금은 개선이 될 여지들이 있을 것 같다. 실적은 개선이 될 여지들이 네.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리해보자면 나 그동안 안 좋았지만 앞으로 좋아질 것이다. 실적도 그렇고 수주 잔고를 바탕으로 해서 턴어라운드에 대한 기대감을 키우고 있는 기업 분석을 통해서 좀 긍정적인 방향은 들어봤는데요. 오늘 워낙 이제 급등이 나왔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쉬다가 한 번에 이제 쏜 자리인 거잖아요. 오늘 여러분의 세트레가이를 보고 사고 싶으신가요? 네, 기술적 분석으로 또 들어볼까요? 예, 일단 뭐 저는 개인적으로 사고 싶습니다. 네. 이제 혹하는데요. 예, 이유는 뭐냐면 이제 세트레가이가 최고가를 찍었던 때를 이제 한번 저기 뭐 월봉 차트나 주봉 차트 있으면 보여주시면 21년 1월입니다. 21년 1월에 갑자기 한 3만 원대 있던 주식이 8만 원, 8만 3,900원까지 올라갔었는데, 그 이유가 뭔지가 되게 중요한데, 지금 대주주가 어디냐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인데, 지금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지금 우주 사업을 지금 거의 다 독점적으로 하는 거죠. 이번에 이제 그렇게 결정이 났고 우주항공청이 설치된다 하든 어찌 됐든지 간에 우주 산업을 끌고 가는 거는 지금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끌고 갈 텐데, 그때 이제 그걸 미리 이제 염두에 두고 세트레가이를 인수하면서 인수합병이 이루어지면서 주가가 이제 그 기대감으로 거의 그렇게 급등을 했던 거죠. 거의 한 2배 반 이상 올랐는데, 그리고 지금 주가는 계속 흘러내렸습니다. 고점이 계속 떨어지고 있다가 최근에 이제 좀 턴어라운드를 하는 모습을 좀 보였는데, 그게 이제 최근 들어서 올해 들어서면서부터 조금 이제 하락 추세에서 벗어나는 모습을 보였고요. 1월 초에도 조금 이제 거래가 실렸다가 지금 1월 첫째 주에 실렸다가 그 뒤로도 되게 잠잠했습니다. 거래가 없었고 다 죽었는데, 오늘 거래량만 170만 주 이상이 거래됐다는 거는 기술적 분석으로 보더라도 가장 중요한 지표는 차트의 봉이 올라가고 떨어지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봉을 올릴 때 얼마나 힘이 있느냐, 매수세가 들어오느냐가 중요한데, 평소에 최근에 거래량을 보면 하루에 많이 거래돼 봐야 한 10만 주, 적게 거래되면 한 2만 주 거래됐습니다. 근데 오늘 지금 172만 주가 거래된다는 거는 그만큼 시장의 관심을 받고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네. 만약에 내일 조정이 나오더라도 조만간에 여기서 조정이 일부 나오더라도 저는 아마 이거보다 더 큰 상승을 가기 위한 첫 번째 발판, 약간 쉬어가는 국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 지금 안 쉬고 만약에 한 번 더 치고 올라갈 수도 있다라고 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좀 의심이 되시는 분들은 종가까지 확인해 보시고 사셔도 네. 되고,
의심이 안 되시는 분들은 뭐 지금도 충분히 조금씩 나눠 사시면 뭐 이번 주 안에 아니면 뭐 내일 당장이라도 수익은 날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거래량 오늘 진짜 최고입니다. 거래가 붙으면서 쏘아 올리는 장대 양봉이기 때문에 기술적으로는 굉장히 매력 있다라는 의견을 주셨는데요. 두 분의 판정 싹 정리를 해서 보도록 할까요? 기업과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오늘 급등나고 있는 세트레가에 대한 판정은요. 네. 자, 두 분 다 달릴 수 있다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한마디로 좀 기업 분석 달릴 수 있다라는 그 이유를 좀 들어볼까요? 뭐 기업 분석에서 드릴 수 있는 얘기는 사실상 거의 다 드렸던 것 같고요. 네. 사실 제가 오늘 갖고 있는 생각들은 기술적으로 이제 좀 하루에 너무 많은 급등이 나왔었기 때문에 그 이유로 너무 많은 급등들 때문에 좀 밀리면 사보자라는 의견들을 좀 드려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워낙 적자였던 것들이 주가에 이미 반영이 됐고 앞으로의 흐름들이 흑자로 전환될 수 있다라고 하면은 주가에는 좀 긍정적인 모습들이 좀 나타날 가능성들이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동공 사장님이 그 좀 의심 있으신 분이네요. 그러니까 주가 하락시 도전을 하겠다. 오늘 하루의 흐름이 너무 급등이라. 네네. 이건희 대표님께서는 종가까지 봐도 좋지만 지금도 좋다라는 의견을 주셨어요. 네. 일단 뭐 지금 뭐 이게 물리더라도 사실 요즘에 가는 종목들이 더 갑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시장에 관심을 받았다라는 게 중요하고 앞으로 남아 있는 일정 뭐 수주잔고 많이 늘고 있고 수주잔고가 늘면 이제 지금 뭐 재룡전기니 효성중공업이니 현대일렉트릭이 지금 뭐 고공행진을 하고 있죠. 네. 그게 한 2년 전부터 수주잔고가 늘었습니다. 네, 수주잔고가 2년 전부터 나오기 시작했던 게 지금 실적에 반영되면서 주가가 그렇게 퍼포먼스가 좋은 것처럼 세트레가이도 지금 뭐 든든한 대주주가 있고 그다음에 이게 지금 뭐 수주잔고도 계속 늘어나고 있어서 내년 올해 안에는 흑자 전환이 될 걸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충분히 뭐 지금 따라잡아서 만약에 여기서 네. 뭐 10% 물린다고 하더라도 뭐 2, 3개월 안에 충분히 뭐 수익이 그 이상이 나지 않을까라고 네. 생각하고 있고요. 기술적 분석으로 보더라도 지금 다음 목표치로 가는 거는 적어도 한 5만 원 선까지의 반등은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플러스 알파로 하면 6만 원까지도 충분히 도전해 볼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기업 분석을 통해서는 좀 쉬면 담아보자. 그리고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는 올해 최고의 거래량을 안고 더 갈 수 있는 힘에 대해서 조금 더 초점을 맞춰주셨습니다. 세트레가에 더 달릴 수 있다라는 긍정적인 분석 들어봤습니다. 자, 이제 두 분과 함께 나라면 이 종목을 조금 더 주목하겠다. 두 분이 오늘 겨룰 종목가왕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저희 종목가왕 종목들이 너무 좋습니다. 두 분의 종목은요. 코리아 FT와 HPSP입니다. 궁금증이 굉장히 많았던 HPSP를 예. 갖고 오셨네요. 네, 예. 압축적으로 좀 들어볼까요? 또 HPSP 다들 아시죠? 뭐 지금 예스티랑 뭐 소송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로 좀 문제는 있지만 오늘 컨콜에서 이제 그거는 뭐 빨리 소송이 빨리 시작돼봐야 올해 한 8월부터 시작된다고 하니까 뭐 이거는 장기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고려 사항이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온 고압 수소 어닐링 장비를 만드는 회사고요. 지금 코스닥에서는 장비주 중에 가장 시총이 높죠. 자, 수소 어닐링 장비를 이제 주로 TSMC에 독점 납품을 하고 있는데 지금 반도체의 핵심은 엔비디아도 있지만 엔비디아 걸 다 만들어주고 있는 TSMC입니다. 그렇죠. 여기에 지금 독점 납품을 하고 있고 비메모리 반도체 매출 비중이 전체 70%, 그다음에 TSMC가 매출 비중의 30%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이 수소 고압 어닐링 이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증착하고 나서 안정화시켜주는 장비이기 때문에 필수 장비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장비에 대해서 여전히 매출은 좋을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 이제 TSMC에서 지금 고압 습식 산화막 장비라고 해서 이것도 지금 퀄 테스트를 하고 있는데 네. 이게 만약에 통과가 된다라고 하면 추가적인 수주가 나올 걸로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나노 이상 뭐 초미세 공정에 적용될 예정인데 지금 엔비디아 GPU가 4나노입니다. 네. 지금 3나노까지 이제 또 도전을 할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HPSP 지금 조정이 아주 잘 나왔기 때문에 이 자리에 눌림목에서 한번 살만한 자리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갖고 계신 분들 참 답답해하셨는데 지금 자리에서 충분히 상방에 대한 기대가 있다. HPSP 종목가왕 종목으로 꼽아주셨고요. 짧게 코리아 FT 압축적으로 딱 한마디로 좀 들어볼까요? 최근에 하이브리드 차 많이 팔리고 그렇죠. 있죠. 그렇기 때문에 하이브리드에 특화되어 있는 부품주들이 좀 중요하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게 바로 코리아 FT라고 이야기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코리아 FT는 이제 60% 정도의 매출에서 차지하는 게 캐니스터라는 건데요. 이 캐니스터 같은 경우
경우는 이제 엔진을 돌리면서 발생한 탄소들을 포집을 해서 한번 태워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탄소 배출을 줄여버리는 건데요. 이것들은 전기차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하이브리드와 일반 내연차에 들어가게 되거든요. 최근에 근데 이 일반 내연차 대비해서 하이브리드에 들어가고 있는 캐니스터가 2배 이상 비싸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최근에 하이브리드 차량들이 좀 많이 팔린다라고 하면은 캐니스터에 대한 판매량도 하이브리드용 캐니스터의 네. 판매량도 늘어나겠죠. 그렇다고 하면 주가에 대한 실적에 대한 흐름들도 앞으로 좋아지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대표적인 하이브리드 부품주입니다. 오늘도 강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 코리아 FT까지 두 분의 종목 잘 갈 수 있을지 또 지켜봐야 되겠고요. 두 번째 종목 가왕도 짧게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흐름 좋은 삼양식품과 또 역시 고개를 들고 있는 프로텍입니다. 프로텍이 또 나왔네요. 예, 제가 오늘 두 종목을 다 장비주로 갖고 나왔는데 둘 다 TSMC에 납품하고 있는 장비고요. 이번에 이제 한미반도체가 이렇게 뭐 10조 이상의 수총을 갖게 된 이유도 보면 이제 우리나라 장비주들의 어떻게 보면 업사이드가 됐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프로텍도 매출 구조는 한미반도체와 굉장히 비슷합니다. TSMC를 비롯한 ASE라든지 암코 같은 이런 글로벌 공정업체에 납품을 하고 있는 회사고요. 24년도 글로벌 오사트 업체 쪽으로 이제 설비 투자 확대가 지금 계속 예상이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 때문에 프로텍의 수주는 더 많이 늘어날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 특히 이제 주요 장비인 디스펜서 장비도 있지만 지금 이제 주목받고 있는 거는 레이저 리플러 장비에 대한 주목을 지금 하고 있는 중이고요. 이것도 지금 테스트를 하고 있는데 TSMC에서 장비 이제 데모 테스트를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네. 이게 조만간에 이제 통과가 됐다는 뉴스만 나와도 사실은 주가는 그동안 좀 오랫동안 쉬었죠. 고점을 찍고 네. 다시 한번 튀어 올라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선단 공정 패키지 수요가 계속 늘어나면 이제 고성능 제품 비중이 계속 확대되면서 마진율도 계속 올라가는 형태가 나올 텐데 한미가 한 35% 정도 마진율이 나옵니다. 근데 프로텍이 지금 20%대 후반 정도 나오고 중반 정도 나오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이게 더 높아지면 한 30%까지 올라오지 않겠나 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 TSMC 발 또 긍정적으로 모멘텀을 가져갈 수 있는 종목 다시 한번 튀어오를 수 있는 기대 프로텍 짚어봤고요. 자, 이번에는 삼양식품이네요. 네, 맞습니다. 라면주를 일단 좀 준비를 네. 했는데 최근에 기사도 하나 좀 나왔었죠. 라면 수출이 사상 최대치를 찍고 있고 올해 최대치를 넘어설 것 같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왔었는데 최근에 라면주들은 이제 뭐 내수주라고 분류하기보다는 이제 앞으로는 이제 수출주라고 좀 분류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수출에서 가장 최전선에 서 있는 것이 바로 이 삼양라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단 라면을 이제 우리나라에서 파는 가격들보다는 해외에서 파는 가격들이 훨씬 더 비싸다라고 네.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수출이 늘어날수록 마진이 늘어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최근에 이제 소맥 그리고 파묘 가격들이 좀 많이 좀 안정화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최근에 이제 파묘 가격 같은 경우 올해 들어서는 좀 많이 올라오는 모습들이 보이긴 했습니다만 최근에 3년치를 본다라고 하면은 상당히 하향 안정화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식으로 소맥과 이제 팜유 이제 주요 원재료 가격들이 안정화되어 있는 가운데 제품 가격들을 더 비싸게 팔 수 있는 해외 수출에 대한 루트가 상당히 좀 좋아지고 있다라고 네. 하면은 기업 자체가 갖고 있는 마진율 자체가 상당 부분 많이 개선될 수 있다라는 관점들에서 한번 좀 접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긍정적으로 한번 바라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 저희 종목강 종목들 한미반도체, 컨택, LS 다 너무 잘 갔습니다. 두 분의 이 종목들도 더 뻗어 나갈 수 있을지 같이 주목해 주세요.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